네, 앞서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무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약자의 경우나 무더위 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게 온열 질환인데요. 올해도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미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온열 질환 증상을 보였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용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문가이신 만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여름철 온열 질환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이런 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온열 질환 종류는 다양합니다. 날이 더워서 생기는 모든 질환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가벼운 증상으로는 아주 더운 환경에서 심하게 운동하고 나서 생기는 열 경련, 쥐관한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런 증상이나 또 몸에 열로 인해서 발진이 생기거나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더운 환경에서 오래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부분에 부종이 생겨서 열 부종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한 제일 흔한 건 열 탈진 증상입니다. 그래서 더운 환경에 노출되고 난 후에 심하게 기운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구토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 탈진 같은 경우는 열사병과 다르게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사병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밤에 밖에서 쬐는 발열 자체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합니다.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0도가 훨씬 넘는 고온 상태가 되고요. 고열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체온 흔히 말해서 병이나 감기나 병을 얻어서 발생하는 발열이 아니라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나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높은 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0도가 훨씬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열이 나면서 전신 장기들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뇌, 또 간이나 콩팥 기능 모두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서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하면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열사병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그 온열 질환도 이미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 미리 알아채고 대비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전조 증상 보이게 됩니까? 전조 증상이라면 열탈진 증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전조 증상이 꼭 열사병에 꼭 선행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증상을 느낄 때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서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을 믿고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방심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히 온열 질환, 노인들의 사망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또 사망자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을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아무래도 좀 노약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긴 있는데 특히 이런 온열 질환에 취약한 그런 신체적인 특징, 구조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노약자분들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약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체온 조절 기능이 성인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또 건강한 성인 어른들도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역시나 온열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런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이 이런 젊은 건장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이 드시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똑같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또 동반된 만성 질환들을 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또 거기 동반해서 약물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약, 당뇨약, 또 각종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 더 이런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처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온열 질환이 일단은 발생됐다. 그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그 응급 처치를 해야 될 텐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응급 처치. 그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지고 시원한 환경으로 환자를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시원한 물이나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 같은 걸 먹여서는 안 되고요. 빨리 물을 먹이면 안 되나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먹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환자한테 더 해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마시다가 의식이 없는 호흡을 경우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으로 뭐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자세를 바로 눕혀주고 혹시 토하는 경우라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은 그늘에서 많이 쉬어라. 그리고 이제 충분한 그 물을 마시도록 해라. 이런 그 조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온열 질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자체가 외부에서 열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운 환경에서 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또 수분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몸에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탈수 자체가 온열 질환, 열탈진 같은 거에 그 자체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물을 계속 꾸준히 마셔주는 게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저희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그 몸에 열이 많이 생겼을 때 수분을 그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까 열탈진 증상, 기운이 없고. 어떤 겁니까 열탈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탈진이라는 것은 열사병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고온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주로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원한 곳으로 옮겼다고 해도 열사병 같은 증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빨리 수분 섭취 또 시원한 곳으로 환경에 가서 잘 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병원 방문하시는 것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응급실에서 주로 그 환자들을 보시게 돼 있는데요. 응급실 상황에서 찾아오는 이런 그 온열 질환 환자들 추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제일 가장 흔한 경우가 야외에서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운동을 하거나 땀 흘리고 작업을 하는 경우 또 군인 같은 분들 행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의식을 잃고 고온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실려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노약자 같은 분들에서는 집 안에서거나 아니면 집 앞 마당에서 잠깐 고온 환경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사병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음주를 하시고 나서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서 오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특히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고온 상태에 노출됐다가 정신을 잃고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수분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햇볕에 많이 노출돼 있다. 우리도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여름철에 이런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좋은가요? 어느 경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마셔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미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환자들 가운데서도 앞서서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온열 질환에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위험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분들,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드린 대로 약물, 혈압, 당뇨약이나 신경계통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더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음주 자체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습관적으로 음주하시는 분들, 또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냉방이 잘 되지 않는 옥탑방 같은 뜨거운 환경에 혼자 계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주 취약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노약자분들이, 노인분들이 특히나 이제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그 열사병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혈압 약물 같은 경우에 약 자체가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것 자체가 열사병 같은 경우에 더 취약한 발생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해주실 말씀이 워낙 많겠습니다만은 그 온열 질환으로부터 우리 도민들 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마무리 말씀과 함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좀 강조하시겠습니까? 네, 온열 질환, 열사병 같은 경우 그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또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단순히 더운 곳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어주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집안에서라도 더운 날씨에는 미리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에 공공시설 같은 데서 미리 시원한 곳을 찾아서 공공시설 같은 데 방문하시는 것도 이런 열사병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때 더위 속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온열 질환의 위험 높습니다. 자, 오늘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용주 교수와 함께 온열 질환의 증상 그리고 예방법, 응급처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박용주 교수 오늘 경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경남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이런 카이가 방산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기체 결함 문제와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카이는 T-50의 미국 고등훈련기 APT 사업 수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만 바라보는 협력업체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이제 한참 성장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우리 채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방산비리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남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